자, 이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챕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넓이. 자, 이 넓이 과정은 이미 앞에서 수학2에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수학2를 활용해서 정리하십시오. 수학2 활용.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수학2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돼요? 겹치기 때문에 공통 영역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공통 영역에서 나와 버리면 미적분 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넓이 파트는 그냥 수투 주자. 그러면 나한테만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바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제 부피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피라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x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고요. 문장을 읽고 문제에서 주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읽고 해당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해당하는 도형의 넓이식 구하기. 넓이식 구하기. 그래서 상대방이 보통 일반적이면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을 줍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삼각형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넓이의 식을 먼저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범위 확인 후, 제한범위 확인 후 적분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적분식 만들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먹거나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선순위는 뭐해라? 바로 이 넓이의 식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적분식을 만들어서 연산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그림은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부피가 공간 개념이니까 평면은 어떻게 돼? 눕혀놓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주니까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문제의 내용을 읽으시면 누구의 넓이를 현재 구한다. 이런 언급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넓이의 식을 꼭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세 번째인데 위치, 속도, 가속도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경이 뭐냐면 수투에서는 뭘 냈어요? 수투에서는 수직선을 냈죠. 그 여기서는 뭐냐면 평면을 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평면.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 함수를 알려줄까? 라고 할 때 위치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x, y. 여기서는 ft, gt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정을 나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작해봐. 라고 하면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속도 함수를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v라고 하면서 이제 벡터 표시가 되지만 그냥 기호로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피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속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dt분의 dx, dt분의 dy다. 그럼 이거와 같은 표현이 뭐야? 바로 vx, v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t, g't야. 이렇게 각각을 질문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f't 줄게, g't 나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질문해 볼까? 라고 하면은 바로 속력을 물어봅니다. 속력이란 바로 속도에 대한 뭐다? 절대값.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크기 f't, g't.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에 여기는 바로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이다. 이렇게 출제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는 바로 f't에 대한 제곱 플러스 여기는 g't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 공부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가속도까지는 질문하지 않으니까 이 속도 함수까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투 개념을 같이 정리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미분이지 적분이냐?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수투에 나왔던 것처럼
미분하고 적분은 혼합돼서 나옵니다. 이 위치속도 각도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 미적에 관련된 미분 개념을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적분 개념을 한번 돌려볼까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출발할 거야. 그러면 심화해주면 상대방이 내는 것은 첫 번째, 실제 움직인 거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 자,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낼 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뭘 준다? x, y를 줄 거야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개념이니까 나는 설정을 잡을 때 이렇게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뭐 한다? 속도 함수를 만드셔야 된다. 현재 vx, vy. 이것은 뭐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dt분의 dx, dt분의 dy. 그래서 얘가 바로 f't, g't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실제 움직인 거니까 얘는 속력에 대한 적분입니다. 얘는 속력을 적분한다.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속력 이게 되는 거죠. 속력, 즉 속도에 관한 절대값 이거 적분해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력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속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루트에 dt분의 dx에 대한 제곱, dt분의 dy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엔딩은 시간 t0에서 t1까지의 루트, 바로 dt분의 dx의 제곱과 dt분의 dy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긴 dx가 아니고 dt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dt분의 dx 대신에 누구를? f't를 넣으시고 여기는 g't를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준다면 여기는 루트 상태 적분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을 줍니다. 완전 제곱식을 줄 거야. 이런 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대 정리했을 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응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곡선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곡선의 길이. 그러면 여기서는 배경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배경이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 이렇게 x, y를 준다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 뭐가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현재 y 콜 fx를 줄 거야 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푼다면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에 대한 제곱을 적분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식은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다. 완전 제곱식.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먼저 완전 제곱식을 꼭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 루트를 벗긴 후에 연산을 해달라.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핑 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끝났고요. 이제 최종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9월달 나왔던 모평 문제는 현재 위치속도 각도를 내기 좀 뭐하니까 곡선의 길이를 한번 내볼게 하고 등장했는데요. 현재 요 식을 정리해보면 길이니까 마이너스 ln4부터 해서 1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에 대한 제곱을 적분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y가 뭐야? 2분의 1의 절대값 2의 x 마이너스 1, 절대값 닦고 2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다 하니까 이거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벗겨야겠지? 얘가 0 될 때가 언제지? 라고 해보면 바로 x가 0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x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경계선이 누구야? 현재 여기가 바로 x가 0을 경계선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만약 x가 0보다 크다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y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에 여기는 그냥 나올 테니까 뭐가 나옵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1로 나오시고
당신은 x로 나오니까 2의 x승 플러스 1로 나와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니까 상수함수 나오네. 이게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요.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값.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값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현재 마이너스 2의 x승. 그렇죠? 정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현재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 플러스 1을 내보낸다면 여기는 그냥 편하게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정리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누굴 원해? 바로 f'x를 원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경우는 y 값이 0이지만 y'도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를 미분한다면 y'이란 현재 2분의 1 곱하기 요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x승. 요거 미분하시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떨어지니까 플러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산하신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ln4부터 참 편하게 하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루트에 현재 1 플러스 f'x 즉 0의 제곱을 적분해 달라. 이렇게 되는 컨셉과 또 마이너스 ln4부터 해서 0까지는 루트에 1 플러스 현재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현재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에 관한 제곱. 요걸 적분해 줘라고 하는 컨셉이 됩니다. 자, 다 끝났는데 어렵진 않죠? 요거 얼마입니까? 1 이게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 0하고 1 사이, 그 밑변은 1, 높이도 1이니까 이 전체 값은 얼마다? 1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루트와는 완전 제곱수예요. 그럼 정리해보니까 4분의 1. 여기 전개하시면 2의 2x승,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x승, 2ab 해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1을 더해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1을 더해주면 통분되면서 들어간다면 4분의 1에 2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4분의 4인데 4가 쏙 들어가면은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겠죠. 4 빼기 2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이거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산한다면. 현재 여기까지 계산했고 현재 요만큼의 값을 계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루트에 나는 4분의 1. 그 다음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계산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4분의 1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제곱 날려버리면 절대값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면서 적분해 줘.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 제곱. 자, 나머지 산수 2분의 1 뽑아내시고요. 여기 적분하시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 자,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넣고 0 넣어주면 2의 0승 1, 2의 0승 1, 0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ln4 마이너스 2에 여기 들어간다면 ln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A 로그 B의 C가 있죠. 요것은 C 로그 B의 A와 같다는 성질을 통해서 연산해 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4가 바뀔 테니까 요 값은 4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의 마이너스 1승 4분의 1 바꿔주면 여기가 바로 4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주니까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쏙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6 해주면 15. 나는 바로 8분의 15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값하고 최종적으로 적어준다면 1 플러스 8분의 15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8분의 23 이렇게 답을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만 연산이 좀 길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당황하거나 초조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능이 올해 목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년 평가원 수능에 비해서 올해는 연산의 양이 좀 길어지니까 침착하게 대신에 생각하는 시간은 줄이고 연산하는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2024 절대 파이널 현재 선택 미적 분화까지 모든 강의를 완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6월고 평가원 보면서 뭘 느낍니까? 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문제는 뭐다? 써나가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 연산하는 과정이 길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력 테스트를 하겠다가 아니고 초조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유발시키겠다는 게 현재 올해 수능의 타겟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은 간단하죠. 생각하는 시간은 줄이시고 연산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절대 암산 줄식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편안하게 올해 수능에 임한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이 매핑 안에서 30문제 다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이 매핑을 완벽하게 숙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최소한 5번 이상 풀어보시면서 설명하는 연습 그리고 올해 수능의 목표가 뭔지를 계속 숙지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기까지 노력했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준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종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